가면 오분류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재고로 남는 이런 사고로 연결되면 이거 역시 하주들에게 제때 배달이 되지 않고 운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떻게 보면 있는 쪽에 보내는 쪽 역시 그렇겠지만 있는 쪽도 상당히 애를 먹고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게 이번에 그 바코드가 형성이 되면서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당일하고 연계로 구분 적재를 꼭 하라고 저렇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 저걸 보지를 않고 보고 나서도 구분 적재를 하지 않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일로 들어왔을 때 물론 경북터미널이나 음성에서 통과 작업을 하는 차량을 저희들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는 통과가 되지 않고 기다렸다가 연계짐을 하차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거는 당일 12시 40분 발송 전에 하차를 마쳐야 될 게 구분 적재를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 도착 작업 때 같이 내려와서 재고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구분 적재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실 방지 작년에도 체크에 돼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PDA 체크를 하게 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하지 않는 게 PDA 체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저희들이 PDA 체크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는 부분을 아직까지 소홀하고 있고 이 부분을 인해 갖고 사고 발생 시에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지만 체크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의 하차, 몇 시부터 상차 이런 게 다 나타나오니까 그 부분을 해가지고 역추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물건이 없다든지 했을 때에는 스캔 체크가 어떻게 됐다. 부국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어디서 하차한 것까지 해서 추적 조사를 해서 물건이 어느 쪽으로 실린 것까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데요. 저런 부분에 체크가 안 되면 밑에 내려가서 체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도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도 파악이 되지 않는 그런 아주 나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있다가 보면 분실도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오늘 이후로는 절대적으로 우리 영업소는 바빠서 체크가 안 되는데 이런 소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100%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계시고 꼭 하도록 해서 100%의 체크율을 우리가 달성하고 그에 의해서 작업이 어떤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로 초기에 잡아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저희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저희들에 대한 우리 자신이 우리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꼭 100%입니다. 그 다음에 분실 역시 여기에 가장 쉽게 일어나는 예입니다. 저렇게 마대에다가 저렇게 저희들이 바코드를 붙였을 때 접착력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특히 겨울철에는 접착이 잘 되지를 않아가지고 저런 식으로 보냈을 때는 거의가 바코드가 탈거가 됩니다. 탈거가 되면 저 물건이 밑에와 같이 저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으면 빨리 찾기가 쉬운데 저런 상태에서 위쪽은 탈거가 바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해주시고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도 찾을 수가 없고 공지에는 물론 올려놓지만 저게 분실로 인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갔을 때는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고 저런 경우에 며칠 있다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연락이 삭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꼭 아래와 같이 저렇게 묶어가지고 바코드를 부착을 시켜주시든지 그렇게 하고 또 이중적으로 저희들 저렇게 표기를 해가지고 오면 조금의 근거를 갖고 저희들은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모든 것 조치를 빨리 할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중 바코드 물론 바쁘셔갖고 안 뜯으시고 하겠지만 저렇게 이중 바코드를 해가지고 그냥 보냅니다. 그러면 원도 착지를 체크를 못하고 안 뜯은 바코드 쪽으로 가면 저희들도 어떻게 저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바코드는 꼭 탈거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기존 있던 바코드에 붙여가지고 저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보내시면 분실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이제까지 문제가 뭔가 하면 극소화물, 손바닥만한 이런 화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여러 번 저희들도 겪어봤습니다만은 물건이 팔레트에 옮겨가고 그 영업소로 갔을 때 다른 물건에 끼어가지고 다른 하주한테 가갖고 저희들이 연락받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조그만 박스를 사용해가고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 새에 끼어가지고 분실이 되지 않고 딴 쪽으로 딸려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살펴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사고 방지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파손 문제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년 변상을 해갖고 비율을 내보면 파손 변상이 한 80% 정도가 됩니다. 80%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렇게 적재 분량을 해갖고 오는 부분이 파손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또 소개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 옆에 위에 보다시피 저런 식의 적재를 해갖고 오다 보니까 적재 분량이 어떻게 되면 파손 증가로 이어지고 또 작업에 대한 지연으로 되는 아주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재 분량에 대한 사항을 밑에 동영상으로 잠깐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공간을 두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심해 저런 물건을 내놓지만 밑에 물건이 저렇게 떨어지는 적재 분량으로 인해 갖고 화물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요. 원래 또 적재를 똑바로 해오지 않아 갖고 기사가 문을 열치게 민개만 하기 전에 벌써 적재가 잘못돼 갖고 이 부분을 알고 조심을 하고 있지만 여는 순간에 물건이 또 떨어지는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적재불량으로 인한 파손사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시면 함에 벌써 적재가 잘못돼 갖고 지게차까지 갖다 대면서 방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떨어지는 저러한 사고입니다. 이게 적재의 중요성이 얼마나 내가 실는 상차 쪽에만 신경을 쓰고 하차는 배려를 하지 않으면 저런 사고가 일어나면서 꼭 화물사고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꼭 파악을 하시고, 이거는 저희들 부곡터미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터미널, 각 영업소에서 일어나는 사고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한 예인데 팔레트는 팔레트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갖고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사고, 저희들이 또 어떻게 보면 작업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아까는 악순환이지만 지금은 선순환으로 인한 작업의 효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드릴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포장 분량, 이거 저희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화물의 특화가 우리 대신 전기화물의 브랜드 가치를 상당히 높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팔레트 화물, 장점을 여러 가지를 취급을 하게 되는데요. 취급을 하고 하면 사고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 신경만 쓰시면 저렇게 사고가 나지 않는데 윗사항과 같이 저렇게 포장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저렇게 되면 비가 오든지 배달을 가든지 하주가 찾으러 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빗물이 안쪽으로 튀고, 특히 세 번째 같은 저런 포장은 하나만 한 포장입니다. 옆쪽으로만 돌려놓고 위에는 다 텅 비게 나면 저게 비 맞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침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거는 아래와 같이 저렇게 랩 포장하고 랩으로 하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떤 경우에라도 침수가 될래야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들 부곡터미널은 이 부분 때문에 옛날에 부곡터미널이 사고 품목 중에 가장 사고가 많은 품목이 컴프레셔입니다. 위와 같이. 저게 어떻게 왔는가 하면 지금 현재 저런 식으로 와가지고 지게차도 뜨지도 못하고 지게차를 뜨다 보면 넘어지고 굴러가고 이런 건데, 지금은 거기가 나오는 게 이런 고정장치를 다 하도록 해갖고 나온 겁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죠. 하주한테 이걸 꼭 해주십시오. 그러나 사고가 나가지고 옥신각신하고 그다음 신뢰를 잃는 것 되면 저렇게 사전에 포장을 저런 식으로 해갖고 나오니까 사고가 날래야 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지방에서 저희들 쪽으로 도착을 시킬 때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위와 같은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사례라 해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화물 팔레트에 저렇게 올려보내시면 저걸 위에서 하차를 하자면 안전사고하고 연결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저걸 안 떨어뜨리려고 지게차 위에, 저 팔레트 위에 사람이 올라가고 고정을 시켜가고 내려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안전사고도 날 뿐더러 사고가, 저거는 필연적으로 사고가 낼 수 있는데 저렇게 포장까지 하고 고정을 시켜가지고 했을 때는 사고가 상당히 줄어들고 사고율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어떻게 봐서 밑에 팔레트가 부서지든지 이런 경우에 사고가 일어나지 사고가 날 수 없는 그런 포장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냉동화물을, 냉장 요런 식품을 저런 박스에 보내가지고 박스 저 자체만 사고가 되는 게 아니고 저게 녹음으로 해서 타 화물까지 오염을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흔히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포장을 하시든지 또 이렇게까지 해서 또 비닐까지 해주시는 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사고가
많이 줄어들고 사고가 나지를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리고 타물에 의해서 오염된 사고, 이중포환으로 해서 이 사고를 많이 방지했는데, 진도 소장님 와 계십니까? 진도에서 100% 저렇게 안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발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화물에 의해 갖고 오염이 되든 비가 맞든 간에 배달 중에도 또 비가 맞을 수가 있지만 절대 안에 내용물은 젖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되더라도 마대만 가리를 해갖고 하주한테 보냈을 시에는 아무 저거 없이 저희들이 참 많은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하주도 많이 공감을 하고, 혹시 전화가 옵니다. 왜 마대가 바뀌었느냐, 저희들이 바깥이 오염이 돼가지고 마대를 교환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까? 하고 끝내는데, 진도에서는 100%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오신 소장님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이제 다 마치고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을 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작년에 제가 이제 현장 교육에 대해 가지고 동영상 교육을 보내드리려 했었는데 그 버전이 맞지 않아가지고 못 보냈습니다. 여러분한테 못 보여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물론 작년자료하고 틀립니다. 작년자료하고 틀리고 또 우리는 매년 개선이 되는 부분을 교육 자료로 해서 반복 교육, 신입 교육이라든지 현장 직원들한테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자료로서 여러분들 한 5분 동안 여러분들이 보시고 평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곡터미널 현장 작업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교육은 근로자 여러분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터미널 작업 방침에 대한 사항입니다. 터미널 내에서는 지급된 작업복을 차기하셔야 합니다. 작업 시 안전모 착용 및 안전화를 착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됨에 따라 철저한 개인안전관리가 요구되므로 안전화 미착화 시 작업 투입이 불가합니다.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체조를 실시하여 부상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조회 및 체조를 마친 후 배치 구역을 확인하시어 작업 구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 구역으로 이동하신 후에는 도크 위의 화물을 정리하신 후 롤카를 배치합니다. 이때 롤카 배치 방법은 차량 운전석을 기준으로 하여 시계 방향으로 A도크는 1조, B도크는 21조부터 순차적으로 배열합니다. 다음은 부곡터미널 작업 방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기하고 있던 차량이 도크에 진입하면 윙 개방 스티커가 부착된 방향으로 차량을 유도하여 하차 작업을 시작합니다. 화물에 부착되어 있는 바코드에는 도착지, 도크, 조 순번, 발송지, 품명, 포장, 수량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화물 하차 시에는 바코드를 확인한 후 도착조별로 각각의 롤카에 적재합니다. 하차된 화물을 분리할 때에는 바코드상에 표기된 도착지와 도크 순번을 확인한 후 해당 칸에 분리합니다. 다음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화물사고 및 안전사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작업 중 화물사고가 발생하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고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즉시 보고합니다. 지게차 운전자 시야 미확보로 인한 충돌사고나 화물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화물이 낙하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 내에서는 특히 지게차와 차량에 주의하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지게차 통로에 화물이나 롤카가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작업 중 롤카 이동 시에는 앞으로 밀어 이동시킵니다. 뒤로 끌고 갈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화물 낙하 시 발견하지 못하여 파손, 분실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정규화물 부곡터미널 전경입니다. 현재 2개동을 사용하고 있으며 왼쪽이 B도크, 오른쪽이 A도크입니다. B도크 하차 작업 후 A도크 하차로 이어집니다.
A도크는 시계 방향으로 1조부터 9조까지 배치되어 있으며 B도크는 21조부터 28조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업 용어 및 작업 도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차는 차량에 적재된 화물을 내리는 일, 분리는 하차된 화물을 도착지별로 분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바코드는 화물에 부착되어 있는 운송장이고, 롤카는 화물을 적재하거나 이동 시 사용되는 작업 도구입니다. 스캐너는 하차 시 화물에 부착되어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는 장비이며, 키오스크는 하차 시 바코드를 스캔한 스캐너에 자료를 올리는 전산 장비입니다. 이때 자료 송신은 키오스크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드를 이용합니다. 스캐너 자료 전송 시 크레들에 스캐너를 장착한 후 손으로 가볍게 잡아준 상태에서 자료 전송을 합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미과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캔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곡터미널 현장 작업 교육을 마칩니다. 오늘도 안전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현장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요. 용역객에 이걸 일주일마다 반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소리가 조금 맞지를 않아가 그런데, 노이즈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사고 방지를 위해서 또 현장에 작업된 통일된 작업을 위해서 계속적인 반복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저희들 부곡터미널이 또 어느 정도 또 임대가 한 600짜리를 한다 하니까 그때 되면 또 작업에 대한 저희들 자료가 또 바뀔 겁니다. 거기에 맞게 항상 상황에 맞게 저희들은 자료를 개선 보완시켜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참고사항으로 하시라고 해서 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게 소리가 노이즈가 계속 나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고 원인 교육에 대해 가지고 일주일마다 사고자를 전부 다 저희들이 호출을 해서 출근 시간 1시간 전에 호출을 해서 개별 작업 교육을 사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 감소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석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복창을 하고, 그 다음 이런 부분에 사고 감소 목적이라든지 진행 방안에 대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유형들도 설명을 하고요. 또 개인별 저렇게 불려온 사람들을 1대1로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시키는 내용을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저장이 파손 사고를 낸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여 행동 유형을 좀 분석하는 겁니다. 물건을 저렇게 가지고 던집니다. 이게 저희들한테 사고가 났을 때 파악이 돼가지고 이 저장이 월요일날 저희들한테 불려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사고 방지를 위한 서류도 작성을 하고, 심할 경우에는 심할수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 재발을 위한 교육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고요. 3회 4회 이상이 계속 같은 사고가 유형이 발생이 되면 추가 교육을 시키니, 그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직무에서 배제를 시키는 걸로 해서 몇 사람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돼서 실행을 한 그런 상황이고, 이 상황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 상반기를 파손에 대해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들도 이 분석을 하면서 상당히 놀랬던 부분이 어떤 건가 하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이 전체적으로 건수라든지 금액이 다 줄었습니다. 건수로 봐서는 한 상반기까지 44%가 파손이 줄었고요. 금액으로도 한 42% 정도가 감소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걸로 봐서 저희들이 이제 파손 사고주의는 우측적으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게 도표로 했으니까 작성을 저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놨으니까 한번 저걸 하고요. 이렇게 반해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의 원인별, 사항별로 파악을 해서 작업의 표준화를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 이 참고 자료를 한번 보시고
필요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요청을 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손 사례를 낙하사고라든지 여론불로 밟힘사고, 오송, 오분류 이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 잘못된 사례로 해서 반대적으로 개선안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이런 유형이라든지 사고, 지게차 개선 방향 이런 거, 사고 사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가고 어떤 대안책, 어떻게 했을 때는 방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생각을 하고 또 실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결실을 맺은 부분에 대해 갖고 한번 소개를 시키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노선 관리자 교육을 부곡터미널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모든 역량을 투입을 해갖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교육일시는 7월 27일부터 이틀 동안에 저희들이 노선 교육을 했었습니다. 어떤 교육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1교시, 2교시, 3교시로 이런 식으로 나누어갖고 교육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상당한 노선 관리자들 물론 올라와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교육받는데 많이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교육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해주고 저희들은 부곡터미널에서는 앞으로 분기별로 교육을 계속 시켜서 받지 않는 노선 관리자들을 선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화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려드리니까 각 터미널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참고를 하실 부분이 있는지를 잠깐 화면으로 교육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칭을 부곡터미널 노선관리자 직무교육이라고 해가지고요. 내용은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주제가 노선 차량 운송료 납입, 2교시는 부곡터미널 운영 겹쳐사항이라든지, 5.0 예방 실천사항, 이렇게 해서 실무자들이 들어가서 3교시를 3번으로 나눠서 교육을 시키고, 물론 2시간 동안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휴식시간 없이 바로 진행을 시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교육 시기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해나왔습니다. 지켜야 할 사항, 협조사항, 그 다음에 지게차 운행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통일성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났을 때 접수사항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예를 교육을 시키고 있었고 그 교육시킨 대상은 노선 관리를 대표하는 사람만 먼저 1차로 교육을 시킨 내용입니다. 분기별로 꼭 교육을 시켜갖고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실무자들끼리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연수회가 이래 지나고 나면 또 가을 성수기가 옵니다. 한 달 반 동안 가을 곡물 성수기 때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이 되고 또 악순환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걸 또 여러분들한테 매년 또 협조를 구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떻게 해서 복잡하게 이야기해봐야 실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데 간단하게 이런 구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협조를 구하는 상황으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실 때는 A 독구, B 독구, 이제 앞으로는 C 독구까지 생기면 그 부분은 따로 이제 공지가 올라가겠지만 A 독구, B 독구 장점을 놓고 구분을 해 주셔가지고 소장님들과 관리자님들께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이제 구분도 아까 모양 필수가 돼야 되고 선택이 아닌 겁니다. 꼭 구분을 하셔야 작업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연계 물량하고 당일 중계 물량은 꼭 필히 물량이 많아지면 구분 적재를 해 주셔야 재고 없이 발송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아니면 또 재고로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는 걸 아시니까 꼭 보내실 때 중계 물량, 연계 물량을 꼭 구분해서 보내주시고 또 저희들이 전산을 사용한 지가 상당히 오래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느 영업소에 몇 개가 간다는 것은 사전에 발송 마감 전에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건수가 나오는 도착지가 5건수가 나올 때는 그쪽으로 좀 못 와가지고 보내주시면 작업 때 하차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그 단축이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그 영업소에 바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꼭 협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공 물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 개 노선에서 300개 이상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1노선에서 싣고 와가지고 또 너무 많이 싣고 오다 보니까 용차까지 달고 오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용차까지 달고 올라오는 게, 그러면 작년 조사에 의하면 거의 월요일 날 용차를 많이 달고 올라오더라고요. 그 달고 올라오는 용차가 결과적으로는 월요일 날부터 물건이 취하가 되면서 상당한 영업소의 작용으로, 부작용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발송까지 물량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쌀이라는 것은 그렇게 급한 물건은 아닙니다. 뭐 쌀이 없어가 바로 굶어 죽을 사람도 없는데, 하주를 설득을 해서 이게 좀 늦습니다 해가지고 발송지 영업소에서 분산 발송을 해주시고 나면 가을에 그렇게 혼란하지 않고, 또 영업소, 착지 영업소에서도 상당하게 그 효과를 가지고 분배라든지 그 배달에 대해 갖고 상당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걸 그냥 월요일 날 받은 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받은 것까지 월요일 날 싹 보내려고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는 모든 게 다 부하가 걸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월요일 날 작업이 8시, 9시까지 늘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발송도 나오지도 못하고, 그게 악순환이 일주일 동안 계속이 되면서 한 달 반 동안에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나면 발송 물량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성수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발송이 느는 그런 악순환이, 어떻게 보면 조금만 노력과 협조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상당히 슬기롭게 헤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나만 편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했을 때는 상당하게 여러 사람까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까지 체험을 해왔고, 또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끊을 수가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협조사항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올 가을은 원활하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또 회사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다시 건물을 당분간이라도 임대를 해서 쓰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한쪽의 노력만으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마음 버리시고 좀 협조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올 원활하게 가을이 성수기가 넘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고, 또 조금의 일정이 남아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일정 마무리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